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창업의 제 시간입니다. 2021년도 디딤돌 창업과제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드디어 본문 작성하기로 들어갑니다. 자, 본문 작성하기는 이제 2부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합치면은 이제 디딤돌 창업과제 사업계획서 쓰기도 끝나게 되죠. 생각보다 제가 알려드릴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근데 이번에 좀 서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예전하고 똑같이 제가 이제 앞서 3시간 동안 했던 내용들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일단은 여러분에게 그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주제 선정을 뭘로 하겠다고 했냐면은 소량의 원두로 고품질 아메리카노 제조가 가능한 커피 추출 장치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디딤돌 과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기술 자체가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제시를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커피 추출 기술인데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기존의 기술 대비 50% 이상 향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미 초기 실험을 통해서 가능성을 검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증 이후에 상용화가 필요해서 이 과제를 신청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성 다음에 뭐 사업성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올해 들어서 이 R&D 지원 사업 계획서를 좀 대폭 바꿨어요. 지금 지원 사업에서 다 바꿔서 디딤돌뿐이 아니고 다른 R&D 지원 사업들도 좀 순서가 조금 틀어졌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항목이 달렸을 뿐이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제가 요거를 처음에 구성을 했을 때 과거에 했었던 그 디딤돌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혼동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바뀐 부분을 대상으로 좀 차이점을 얘기해 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본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연구개발 과제의 필요성이잖아요. 이제 당연히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 기술이 뭐다, 그리고 왜 필요하다를 이제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개발 기술 개요의 필요성에서 제가 딱 예외적으로 개발 기술 개요는 아주 간단하게만 조금 나타내 봤어요. 다른 거는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게 너무 예시에 얽매이다 보면은 자꾸 내용들이 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쓰고 싶은 말을 써야 되는데 저기에 맞춰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린 이제 개발기술 개요다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기술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한 줄로 딱 정의를 하고 좀 디테일한 걸 밑에다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 개발 기술은 고효율 에스프레소 추출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걸로 일단 딱 정의를 내리고,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기존의 방식 대비 절반의 커피 원두를 이용해서도 우수한 맛과 향의 에스프레소 원액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건 좀 정성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커피 원두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제품과 동일한 품질의 아메리카노 제조가 가능해서 획기적인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기술이 뭐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머릿속에 딱 뇌리를 받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로만은 부족한 거죠. 왜냐면은 이 정도만으로도 심사위원들한테 이 기술의 가치를 상상하게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를 왜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은 아직 명확하게 제시는 안 됐거든요. 상상만 시켰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하려면 일단 배경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배경이 여기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게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부와 가치 프리미엄 커피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럼 프리미엄 커피는 어떤 것들이고 카페들이 어떤 동향에 지금 수익 구조 개선이 절실한가, 그리고 그 원가 절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조금 집어넣은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술이 필요하다. 그럼 이 기술을 상용화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냐 그러면은 이제 이 시장에서의 파급 효과를 제가 여기 나열한 것처럼 뭐 이런 내용들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글로벌 시장에 진출이 가능해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떤 커피 종주국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커피는 안 나오지만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 지금 커피 종주국이 뭐 미국은 좀 예외로 치고 이제 유럽 쪽도 굉장히 커피로 유명한데 현지에서 커피를 재배하지 않고 다 이제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서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커피 한 톨 안 나지만은 글로벌 시장으로서 커피 종주국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제 조금 날카로우신 분들은 좀 의문점을 제시하는 게 이 앞쪽에 있는 얘기와 뒤쪽에 있는 요 내용이 좀 겹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이중으로 쓰게 되면 좀 내용이 중복돼가지고 좀 이렇게 흐름이 이상하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 엄밀하게는 이걸 구체적으로 쓴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앞쪽에 있는 거를 깨끗하게 날려버리고 뒤에 있는 이거 그냥 고부가 가치 프리미엄 커피가 뭐고 우리는 이걸 상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앞에서 했던 말을 뒤에 또 했냐면은, 뭐 그냥 이중으로 강조를 하는 건데, 정확하게 앞에서는 그냥 이 기술이 뭐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정의만 딱 집어넣는 거고, 실제로 이 기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요거를 조금 재탕하는 의미가 있지만,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꼭 이런 구조를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시기 편한 논리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좀 양괄식 구조를 갖게 되는 이유는, 한 번에 막 이 기술이 좋고 하다 보면 좀 구차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앞쪽에다가 이 기술은 뭐고 어떤 강점이 있다라고 한 다음에 뒤쪽에다가 이런 기술이 개발됐을 때 이 강점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어서 현재의 시장이 필요하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그 약간 양괄식 같으면서도 앞쪽에서 정의하고 뒤쪽에서 그걸 좀 더 부각시키는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거를 꼭 안 따르셔도 되니까 요건 그냥 예시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기술의 독창성, 차별성인데,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스토리 라인을 잡을 거냐면, 이제 독창성과 차별성을 넣어야 되잖아요.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독창성하고 차별성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엄밀하게는 차이는 있어요. 독창성이라는 건 오리지널리티라고 해서, 이 기술 자체가 다른 것들 대비해서 뭐가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독창적이냐. 즉, 뭐냐면은 기존에 없던 거 대비 얼마나 획기적인 요소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차별성은 독창성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이게 결과적으로 얘네들하고 뭐가 다른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에 따라서 어떤 게 독창성이고 어떤 게 차별성이다 이렇게 정의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여기에서는 독창성 및 차별성을 제시하라 그랬지, 독창성 뭐 차별성 뭐 이렇게 시험 문제 적듯이 적으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 독창성은 이거고 우리 차별성은 이거다 이렇게 제시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기술이 다른 기술 대비 왜 좋은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정의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그렇게 구분해 놓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기존에 있던 기술 대비해서 우리가 뭐가 좋고 이제 기존에 있는 기술 대비해서 이게 뭐가 더 나아지고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커피 기술을 가지고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은 독창성이라 그러면 나는 기존에 없었던 추출 방식을 쓴다는 거, 이게 독창적인 거고요. 차별성이라고 하는 건 결과물, 즉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방식을 써가지고 나오는 그 결과물이 기존의 방식 대비 어떤 다른 점을 보이는가,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기술이 좀 그렇게 명확하게 독창성하고 차별성을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고, 여러분의 개발 기술은 그게 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독창적이진 않지만 차별적인 경우가 있고, 어떨 경우에는 차별적이진 않은데 되게 독창적이어서 그거 자체가 가치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 조금 잘 조율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둘 중에서 사실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은 사실은 차별적 가치가 조금 더 중요하기는 한데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여기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첫 번째 제시했던 것처럼 약간 양괄적 구성을 할 건데, 양괄식으로 일단 뭐 이 기술은 뭐가 좋다, 여기에서 기존에 없던 방식을 통해서 내가 개선을 했는데 그게 정량적으로 얼마나 좋아졌다, 그냥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커피 추출 기술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은 에스프레소가 있고 드립이 있고 사이폰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뭐 콜드브루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기술에 소모되는 커피 원두의 양이 동일한 추출량, 뭐 톨커피, 톨 사이즈 커피 하나 뽑을 때의 추출량 얼마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때 뭐 이제 뭐 커피 온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를 해주면서 각 추출 공정이 근데 실제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뭐 맛이 다르다든가 향이 달라진다든가 뭐 공정이 오래 걸린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비교표로 제시를 한번 해주는 거죠. 이 비교표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내 기술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그 기술을 한번 제시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대비해서 우리 기술이 어떻게 독창적이고 차별성이냐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 기술은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 이제 제가 다른 방식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커피 추출 방식 대신 일단 이 기술이 뭔지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거는 좀 순서에 따라서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이 사업 계획서 쓴다면은 저는 구체적인 이 기술에 대한 원리를 여기쯤에서 제시를 할 거예요. 뭐 장점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 구체적인 원리를 어떤 분은 여기에다가 제시를 해줘도 좋아요, 사실은.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원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을 제가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뭐 커피 추출 기술이 좋고 뭐 공정도 단순화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속도도 빨라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이제 좀 추려가지고 그런 결과물을 제시를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기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간단하게 여기서 제시를 해가지고 요걸 좀 밑받침할 수 있는, 사실 이 근거 제시라는 건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읽다 보면 이게 정말 되긴 되는 건가, 좋은 건 알겠는데 되긴 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사실 뒷페이지에 넣어도 되는데 저기에다가 간단하게 넣은 다음에 실제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열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행연구 결과 및 애로사항. 자, 여러분이 여기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선행연구는 남이 해놓은 연구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선행연구가 뭐다, 우리가 이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다,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수행한 기술의 가능성 검증 실험 과정이 어땠고 그 결과물이 어땠다라는 걸 제시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조금 당부하고 싶은 거는 간략해야 된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제 뒤쪽에도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뒤에도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했던 실험의 어떤 결과물이나 과정이 정확하면 정확하고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어떤 연구 개발의 과정에 있어서 그게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훨씬 더 구체적이라는 걸 볼수록 여기가 어떤 연구 개발 역량이 좋다, 그리고 되게 구체적이다, 뚜렷하다, 이게 좋거든요. 근데 그게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반대로 기술 유출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어차피 뭐 평가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그런 이제 그 기술 유출 서약서나 이런 거 다 쓰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의 뭐 사업 계획서가 외부로 노출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이, 내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이 문서화돼서 밖에 나갈 때는 그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안에다가 뭐 어떤 조건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더니 뭐가 나왔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오히려 독이 돼서 올 수도 있어요. 사실 누가 그거를 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많이 주의해서 적정선을 유지해라. 근데 어떤 게 적정선이야 그럼 저도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 이 정도까지만 괜찮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뭐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디테일한 뭐 세부 조건이나 이런 요건들이나 장치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가끔 넣는 분이 있어서 선정되긴 됐는데 좀 걱정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선행 연구 결과가 완벽할 리는 없죠. 우리가 가능성까지 검증했고 그게 완벽하면 거기서 기술 개발 끝난 거잖아요. 그럼 그냥 사업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원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건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을 위해서 받는 거니까, 그럼 이 결과물이 그럼 지원을 받았을 때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좀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 안에서 우리가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당면한 이제 기술적 해결 사항이 있다. 그게 뭐 조건을 최적화한다든지 표준화가 필요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약간의 그 어떤 그 해결 사항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은 그 해결 사항을 위해서 우리가 협약 기간 동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기술이 기간 동안에 다 완성이 되는 기술이면 정말 좋은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1.5억 원 정도의 이제 자금을 가지고 1년 동안 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이다, 그러면 이제 그걸 좀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한 애로 사항이 이거고 요것만 일단 해결을 하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가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그 다음 기술은 이제 뭐 투자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추가 지원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매출을 통해서는 해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기술할 문제고, 그렇게 해서 이 기술 실현을 위해서 어떤 연구 개발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기술 개발의 목표 뒤쪽에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거다라는 언급만 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 거다까지는 여기는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앞단하고 뒷단하고 읽어봤을 때 앞에서 딱딱 끊어지지 않고 요 3괄호가 뒤쪽에 있는 다음 단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조금씩 빌미를 만들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실험했고 어떻게 발전할 거고 그거를 내가 이번 협약 기간 동안에 어떤 과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과제 목표 및 내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개발에 이제 지원 과제 선정이 된다면은 어떤 목표를 달성할 거다, 이걸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목표를 이제 어떻게 달성할 거냐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잠깐만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요거 항목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1하고 2가 있는데 2에 보면은 연구개발 과제 단계별 목표 해가지고 이 밑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쓰실 필요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옆에 이거 해당시라 그랬잖아요. 해당이 되질 않아요. 보통 이제 연구개발 과제 같은 경우에 그 뭐지? 단연도 과제가 있고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1차년도만 하는 과제가 있어요. 이거는 협약 기간이 12개월이니까 1차년도 딱 과제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는데 이 단계별 목표라고 하는 건 단연도 과제라 그래서 한 3년짜리 과제를 받는 게 있어요. 그럼 1차년도에 뭐하고 2차년도에 뭐하고 3차년도에 뭐한다 이렇게 되면은 최종 목표가 여기 들어가고 그 최종 목표를 1, 2, 3 이렇게 쪼개가지고 단계별로 잡는 게 2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1년만 하는 디딤돌은 1년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 이퀄 단계별 목표가 돼요. 그래서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예, 굳이 2번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최종 목표는 뭐냐? 아, 나는 시제품 만들겠다. 그럼 이 정성적 관점에서 에로 기술을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어떤 품질의 커피를 추출할 거다. 요걸 이제 정성적으로 대략적으로 적어주는 게 일단 그래서 시제품을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 요런 얘기를 적어주고 그러면은 시제품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량적 목표를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성능 지표예요. 성과 지표인데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한 게 이번에 그 사업계획서 서식이 바뀌면서 이 성과 지표가 원래 옛날에는 작년도 과제 보면 표가 있었어요. 표가 있어가지고 그 표에다가 뭐 세계 최고 수준 뭐 앞에 뭐 어떤 지표 뒤에다가 뭐 단위 해가지고 그 넣는 표가 있거든요. 그 제가 예전에 했던 과제 그 강의 제가 이제 링크 걸어드릴 텐데 그거 보시면 그 성능 지표 넣는 게 나오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좀 확인하느라고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실제로 그 R&D 사업계획서 쓰는 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도 여기 걸어드릴게요. 거기 이제 보면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최종 목표라고 이 괄호한 다음에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를 적으라고 나와요. 근데 정성적 관점에서의 지표는 그냥 말로 쓰면 되는데 정량적 관점 숫자 적으라는 거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 성능지표 넣으란 얘기예요. 근데 표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이것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성능지표라고 하는 표를 빼버렸다는 건 사실 여러분의 자율성이 맡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의 관점에 맞춰서 그냥 표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커피 추출 머신 같은 경우에는 커피 결과물 품질을 나타낼 수 있게 뭐 농도는 얼마, 향은 얼마, 뭐 사용되는 원두는 얼마 이런 조건을 적어줄 거고 그다음에 난 시제품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장치의 성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추출 압력, 온도, 추출 속도, 내구성이 얼마 되면은 장치를 만들었다, 시제품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뭐 거기에 뭐 소비자 반응이나 특허 출원 같은 것까지 집어넣어서 저는 한 7개에서 8개 정도의 이제 정량적 목표를 제시를 할 텐데 여러분 이것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성능 지표라는 표를 없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게 좀 워낙 작성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여러분의 자율성에 맡기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율성에 맞춰서 여러분이 정량적 관점을 제시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저라면은 그냥 작년도에 있는 성능 지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다가 쓰겠어요. 예, 저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제가 차마 여기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라면 그렇게 하겠으니까 그거 참조해서 이 성과 지표를 쓰셔야 되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사업계획 끝나고 나서 나중에 평가받을 때 여러분의 이 사업계획서를 놓고 이제 나중에 그 결과물 달성했냐 그거 이제 실험 결과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성능 지표를 싹 다 빼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나중에 결국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라면 그거 복사해서 집어넣고 대신에 조금 조건 자체를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예, 요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과제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있는 성능 지표도 그렇고, 뒤쪽에 있는 연구개발 과제의 내용도 그렇고,
제가 여기에서 늘 얘기하지만은 그 CEO가 보통 이 디딤돌 과제를 쓰면은 거의 100% 떨어져요. 왜냐면은 본인이 R&D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쓰듯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정량적 관점이다 그러면은 시제품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시제품이 완성됐을 때 지켜야 될 조건까지 집어넣어서 장치 성능까지 집어넣었잖아요. 이게 커피 머신이라고 하려면은 적어도 압력이 얼마야 되고 추출 온도가 얼마야 되고 속도가 얼마야 되고 이런 거까지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보통 CEO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 연구개발 과제 성공률 그러면은 결국에는 원두 요만큼 써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성능이 이렇게 해서 원두 요만큼 썼는데 소비자들이 이만큼 좋아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나 딱 내미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기술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술 개발 과제는 순수하게 기술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어떤 기술 자체를 구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정량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걸 이렇게 제시를 해가지고 완성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 반응 같은 건 하나 정도 더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R&D 과제는 좀 이런 게 다르니까 요거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연구개발 과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장치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제품 기획, 제품 설계,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과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시제품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일단은 시제품 구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최적화할 건지 그걸 좀 적어야 되고, 시제품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 제작을 구현하고 있는 부품이 뭐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부품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 그리고 그것들 각각에 대한 테스트나 동작 검증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나온 그 결과물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완성도를 볼 건지, 그걸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테스트를 할 것인지, 그게 이제 이거죠. 실험 결과 테스트. 그리고 이게 실제로 맞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증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시험 성적 인증을 받을 건지. 자, 이번에 그 성능 지표가 빠지면서 뭐 인증기관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이제 표에. 근데 이거 지금 여러분 빼먹으면은 아마 제가 볼 땐 10중 8구 까일 거예요. 요거 어쩔 수가 없어요. 요게 좀 제가 대놓고 얘기하기 조금 묘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웬만하면은 여러분 그 정량적 지표 달성할 때는 항상 시험 성적 인증서나 아니면은 그 주관기관에서 무슨 뭐 외부 그 저기를 모셔가지고 실제로 뭐 이런 참관까지 해가지고 그런 테스트를 하거나, 공신력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기관을 통해서 뭐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이거를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그 성능 지표에 대한 제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은 뭐 그렇게 이제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구개발 과제도 그 마치 이거 사업화 계획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기술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디테일을 지금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과제 수행 일정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각자 알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2개월이니까 1차 년도 동안 어떻게 개발할 건지 쓰시는데, 그냥 표 하나 성의 없이 집어넣지 마시고 앞쪽에 텍스트에다가 그 중에서 좀 이렇게 뭐 여기서 여기까지 기획, 여기서 여기까지 뭐 이렇게 쓰는데 표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잡고 있는 주요 일정이 어떤 게 있나 이런 거 좀 간단하게 글로 좀 써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개발하려고 하는 그 제품이 그 세부 기술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솔루션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이라 그러면은 펌프 쪽이 있고 뭐 추출부가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각각을 좀 따로 개발해서 하나로 합쳐야 된다 그러면은 각 그 주요 결과물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제 도출을 할 건지 그런 예상 일정 같은 거를 좀 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단연도 과제에서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단연도 과제, 그 1차 년도로 끝나는 과제들은 이거를 그렇게까지 뭐 디테일하게 적으실 필요는 없고 일단 일정만 좀 구체적으로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기술 개발 부분까지 쓰면 되고요. 사실 뒤쪽에 있는 사업화는 아마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돼야 이제 멤버십 회원으로 우선 공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업화 과정 쪽은 그냥 여러분이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쓰던 그 스타일대로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적정 수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끝으로 이제 그 카카오톡 채널 이용하는데요. 그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그 저한테 그 문의하시는 분 중에 이제 사업 계획서 어떻게 써야 되냐, 그 안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업 계획서에 대한 질의응답은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무리 저한테 날리셔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본인 사업 계획서는 본인이 알아서 쓰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질의응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는 어떤 사업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슨 뭐 사업 계획서를 해서 어떻게 하면 선정 확률을 높일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다 강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그럼 또다시 새롭게 준비를 해서 5번째 시간으로 요 디딤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